안녕하십니까. 매일 주식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요즘 시장이 좀 무겁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시면서 은연중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무거워진 주식시장.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조금은 뻔한 그런 제목으로 증시 토크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왕왕 많은 투자자분들은 약세장이나 보합장이 몇 개월 연속 진행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뭐 크게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옆으로 한 두세 달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최근에 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올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러한 심리에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회사의 가치, 주식시장의 가치에 따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자, 이번 어떻게 보면 횡보장 내지는 약세장 시간을 이기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투자 성과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어떤 투자 방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이든 뭐 상품이든 주식이든 모든 투자는요. 뭐 투자 기간 중에 거의 한 뭐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횡보장 내지는 약세장이었다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성과 움직이는 것을 보면요. 제법 긴 기간 재미없게 흘러왔다가 갑자기 확 수익률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제법 긴 기간 수익률이 재미없다가 갑자기 확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러한 계단식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뭐 좀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든다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죠. 201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강세장이 지속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2008년부터 해서 2012년 13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었지만 그때도 쭉 지리하게 움직였다가 14년에 쫙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시세의 90%는 횡보장 내지 조정장이고 10%만이 상승장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보면요. 정말 오랜 기간 적어도 투자 기간의 절반 이상은 수익이 왜 안 나지 하는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기간 주식시장에 있던 저조차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리멸리하게 지루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또 지리멸리하게 지루했다가 그리고 또 어느 순간 훅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주식시장은 주당 순자산 가치 BPS라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주식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꼭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밸류에이션은 뭐 성장가치, 회사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멀티플을 더 가산해줘야 되느냐, 그런 성장가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순자산가치, 전체 자산에서 빚 뺀 순자산가치, 그걸로 이제 주식시장을 밸류에이션 측정할 수 있고, 이익가치, 회사가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거나 주당 현금 흐름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멀티플 몇 배 그런 거를 이제 가미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요 그 중심에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성이 높아질 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높은 주가 수준에 있고요. 성장성이 낮아지면 요거보다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아지는 그러한 가치가 있게 주가 수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당 순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요. 기업이 이익을 쌓아갈 때마다 꾸준히 이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적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니면요.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이익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말이죠.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간식 삼아서 이 만주를 하나 샀습니다. 맛있겠죠. 맛있습니다. 이게 하나 샀더니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이라고 또 하나 가져가라고 해서 지금 하나 먹고 남겼는데요. 이게 하나가 칼로리가 거의 한 200칼로리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요 사이즈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칼로리예요. 그래서 하나만 먹고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2개를 먹었다 그러면 요게 한 봉지가 60g이니까 이건 거의 오롯이 120g 제 살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 뭐 배당을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오롯이 그게 이제 체중 불어나듯이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요즘 단 음식을 좀 먹어서 살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두 해 전에는 이제 설탕 들어간 음식 통 안 먹어가지고 살을 쭉 뺐는데 요즘은 좀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주당 순자산 가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한다면요. 자 회사의 밸류 주가는 그 주당 순자산 가치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그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거를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PBR 밴드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연두색 선 위치에 노란색 선은 이제 바로 종합주가지수고요. 가장 위에 직선 보라색 선은 2007년 고점대를 기준으로 한 상단 밴드 그리고 아래쪽에 하늘색 선은 하단 밴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빨간색 선은 뭐냐? 요거는 제가 PBR 공식을 역산을 해가지고 주가지수 기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역산한 가상의 시장 BPS,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PBR 공식이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건데 여기서 이제 PBR 거래소 시장의 PBR 자료는요.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매일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주가지수는 그날의 주가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 역산을 하면 이 분모를 뭐 분자로 바꾸고 이렇게 치환하고 하면 주가지수를 시장 PBR로 나누게 되면 가상의 BP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가상의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이 상승폭을 계산해 보면 또 재밌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99년 말부터 해서 작년까지 요 가상의 그 주당 순자산 가치의 연 환산 증가율은 7% 정도였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 완만하게 상승했을 때 연 7% 정도는 배당 빼고요. 꾸준히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5% 정도에 불과한 상승률이었습니다. 즉 기업들의
거래소 시장의 기업들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연 7%씩 쭉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겨우 5% 상승했다. 연 5%입니다. 상승했다라는 것은 괴리가 크게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약세장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 뭐 약세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제가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못한 상승률을 오랜 기간 주식시장이 그려왔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PBR 밴드 하단선을 보게 되면요, 이게 6월 14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종합주가지수 209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지수가 대략 한 2420포인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폭락해서 정말 우리가 뭐 두려워하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어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요, 자, 여기 열심히 회계사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현재 위치에서 대략 14% 정도 하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건 제법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지수 40%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 정도의 아비규환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은요,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의 그 밸류에이션 에너지는 응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더 응축되고 더 응축되고 더 응축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순간에 터지면요, 생각보다 빠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오랜 기간 횡보 내지 약세장이었다가 짧은 기간에 상승했던 하는 주식시장의 속성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 때까지 투자 심리를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언급드린 바처럼 자산 배분 전략 취해서 어느 정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주기적으로 이 비율을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만 밟아도 갑자기 약세장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갑자기 약세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꾸준히 이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상 BPS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꾸준히 BPS는 상승하는데 주가지수가 떨어졌다?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강아지 산책시킬 때 끈을 쭉 놓아주면 멀리 이렇게 가잖아요, 강아지들이.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주인한테로 확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가치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 기간,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인내와 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겨냈을 때 그 기회는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 시기를 이겨내느냐, 포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구독자 수 증가가 지체되고 있어서 조금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